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로 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른데요. 사실 처음 제가 교직에 들어올 때는 3년을 계획하고 들어왔거든요. 참 운명이란 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 저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을 주제로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책 내용이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짜 노동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제가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걸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됐는데요. 일단 저자가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데니스 뇌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 이렇게 두 명의 저자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한 분은 좌파, 한 분은 우파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노동에서만큼은 하나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죠. 일단 이 책은 일에 대한 고찰이니까요. 우리도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일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붙기만 한다면, 내가 취직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요. 또 너무 하기 싫은 게 일이에요. 출근하자마자 퇴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휴가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퇴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많은 직장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수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수업을 하고 나면 저는 오히려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업을 좋아하는데 수업이 많은 날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듭니다. 참 저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수업을 좋아하면서 왜 수업을 싫어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쉬고 싶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너무 행복해지고요. 일요일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쉬고 싶어요. 하지만 계속 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노동이 적정한 양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들은 유명한 두 명의 철학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케인즈고 한 명은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둘 다 어떻게 예측했냐면요. 미래에는 생산성이 계속해서 발달할 것이고 또 기계도 발달할 거니까 우리가 일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했냐면 주 15시간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기계도 발달하고 기술도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제가 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는데요. 러셀은 이렇게 긴 시간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노동에 계속해서 긴 시간 종속되고 있는가? 노예근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68시간은 넘기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68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정 노동시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노동시간이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용자 측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가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길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노동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월급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은 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먹고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겠어요? 일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일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나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나의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다.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일 속에서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부품으로 취급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내가 사라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가짜 노동을 하면서 우리의 노동의 의미를 잃고 우리의 가치를 잃고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노동 시간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10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노동 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하는 일을 똑같이 20시간으로 늘려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이 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만큼 나의 일을 천천히 하도록 늘린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쓸데없는 회의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내가 하는 일을 천천히 한다든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만큼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는 노동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노동 시간을 늘리고 하는 일이 없어진 만큼 쓸데없는 일을 채우고 있다라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미덕인 겁니다. 바쁜 게 좋은 거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 그래서 러셀은 사실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게으름은 나쁜 것이고 바쁜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바빠야 합니다. 뭔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한 훌륭한 사람인 것이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보면 프로테스탄트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쁨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강박관념처럼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바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는 논의는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긍정이라는 건 참 좋은 거고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뭔가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을 보면 사용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해결책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해결책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건 쓸데없지 않아요? 이런 거 괜히 사족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사회에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료제인데요. 저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조직은 전부 다 관료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회학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관료제의 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목적 전치요. 뭔가 일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단에 종속되어 버리는 현상. 이것을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관료제는 이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모든 일을 문서로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이용해서 높은 사람들은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짜 노동이 점차 많아지고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 외에 너무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 없고 이것은 사실 노동자의 측면과 사용자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학교에서만 일해봤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다른 조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가짜 노동이 적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수업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교직마저도 이 책에 의하면 정말 많은 가짜 노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올해 법정 의무 연수를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교사들이 들어야 하는 의무적인 연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뭘 들었냐면요. 청년 부패 연수를 5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 연수를 5시간을 들었고요. 교권 통일 인성, 학생인권 장애, 아동학대, 정보 도박 등 다 쓰지 않았는데 이거를 16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15시간을 들었고 다문화 교육을 15시간을 들었어요. 제가 올해만 들은 법정 의무 연수를 다 더해봤더니 56시간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매년 들어야 하는 연수도 몇십 시간이 있고요. 또 일부 연수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또 각각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께서요, 모든 선생님께 이 연수를 며칠 날 완료했는지를 엑셀로 다 수합을 하셔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1년간의 연수가 몇십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청년 부패 연수, 물론 청렴하지 않은 교사들도 있겠죠. 사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학생들 간식 사주기에 돈이 부족해서 제 돈 같이 사비 쓰거든요. 매년 내가 뭘 더 청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연수들을 다 듣고 있으면요, 막상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듣고 싶은 공부, 제가 듣고 싶은 연수가 진짜 많은데 1년에 60시간 정도의 이런 의무적인 연수를 하다 보면요, 할 시간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연수들이 생겼을까요?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료제에서는요, 그냥 연수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교사가 무조건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들어라. 저는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관료제에서의 문제점, 책임 회피, 그리고 면피용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더 씌워져요.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없애야 돼요. 하지만 학교 사회, 그리고 공무원 사회, 관료제에서는요, 보통 새로 생기고 없애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일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속에는 당연히 가짜 노동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긍정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들 참 좋아하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 되니까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 쓸데없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동의 양은 늘어나고 가짜 노동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사례랑 관련해서 교직사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는요, 나이스 개편입니다. 선생님들은 모두가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이번에 중간에 학기 중에 나이스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의 특징, 학생들의 평가를 기록하는 게 사실 목적인데요. 이 나이스라는 수단에 다들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쓸데없는 가짜 노동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걸요, 학생들이 시간 뭘 했는지 누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누가가 시간이 쭉 나오거든요. 몇 시간을 이 누가를 했는지, 그리고 출석 보상에 이 학생이 몇 시간 동안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맞아야 돼요. 이 교사들은 이 시스템상에서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를 하루 종일 찾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수 시간 내용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도 않아요. 기록되는 건 학생들의 평가 상황만 기록됩니다. 하지만 얘와 얘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가짜 노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짜 노동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노력을 들여서 쓰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저도 뭐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쓸데없는 보고서를 쓸 시간에 학생들 연구 좀 더 하고 학생들과 좀 더 상담하고 수업하는 데 좀 힘을 기울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동문을 만드는 그 제조업체였거든요. 제조업체가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4년간의 실험을 거쳐서 주 4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 보고나 정기회의와 같은 좀 쓸데없는 업무들을 빼버리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는 건데요. 오히려 회사가 성장하고 또 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원래 3대 1의 이제 채용 경쟁률이 있었는데요. 100대 1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노동 시간이죠. 요즘 시대에 어떤 회사에 취직해도 그 회사에 오래 남는 젊은이가 별로 없다. 이런 뉴스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노동,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시대라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얻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단지 그냥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가짜 노동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도 뭐 뾰족한 대안을 말한다라는 건 아닌데요.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으로서는요, 최대한 가짜 노동을 줄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은 조금 이렇게 치워놓거나 좀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성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진짜 노동에 조금 더 나의 에너지를 더 넣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길게 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좀 문화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관리자가 하는 일들이 꽤 많은 부분이 가짜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자가 점점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관리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평사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가짜 노동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의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회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일들은 어떻게든 조금씩 쳐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문화가 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이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나 자신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렇게 오늘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가짜 노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면서 좀 흥분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으로 조금 더 고찰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